아,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얼마든지 차입을 안 해도 외국인과 기관은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수기 관리한다는 점에 지금 같은 IT 강국에서 네. 이게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이 지금 행태입니까? 개인 투자자들 희생양으로 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의빈 고문님. 반갑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저희 선대인 TV 채널에서 특히 박순혁 작가님하고 그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매도 문제, 특히 공매도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줄여서 한투연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한투연의 이제 정의정 대표님, 김의빈 고문님 두 분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매도 진짜 좀 제대로 개혁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세를 겁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기업들 골라서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체를 잘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정의정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약칭 한투연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난 2019년 10월에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창립되기 전에 한 7개월 동안 네이버 종토방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홍보를 하면서 우리도 뭉쳐서 개인 투자자들도 당하지만 말고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정부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주식시장을 바꿔보자. 특히 이제 공매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지금 이제 올해 10월이면 이제 4년째를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투연은 캐치프레이즈가 공정한 주식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돈을 버는 세상, 그 두 가지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김의빈 고문님도 그러면 발기인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뒤늦게 합류하셨어요? 뒤늦게 합류했죠. 저는 이제 S그룹도 금융권 출신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금융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개인 투자자 역할도 또 오랫동안 했거든요.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 보니까 많은 정보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조사를 또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제 자식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봤을 때 이 나라의 주식시장을 이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여서 이 잘못된 이 관행을 반드시 좀 뜯어 고치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제가 또 대표님의 또 인바이팅으로 그래요? 비상인 고문도 맡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장 돌아가는 소리도 또 우리 한투연 대표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번 좀 남은 인생을 한번 좀 걸어보겠다. 기여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같이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국내 공매도 제도의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좀 개혁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주변에 공매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공매도 기원을 몰라요, 사람들이. 국내 말고 해외에?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제 월가가 이제 주가 됐지만 태생 자체를 모르더라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왜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공매도가 원래 이제 제가 정말 깊게 조사했어요. 1815년도에 워털루 전쟁이 있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 그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전부 유럽 은행의 거의 요직에
사전에 이제 다 이렇게 자리를 진출시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워털루 가문의 이제 형제들,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유럽 각 은행에 이제 수장으로 있을 때 프랑스가 그 영국에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헛소문을 퍼뜨려서 국채를 폭락시켰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국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20배 이상의 차익을 먹은 게 사실 공매도의 역사적인 기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계승했냐면 월가의 파산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는 그 제이콥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걸 활용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시장에서 저 기업이 어떻다라는 네거티브한 소문을 쫙 퍼뜨려서. 그러니까 그걸 폭락시켜서 그 갭만큼 제도를 사전에 만든 거죠. 근데 나중에 물론 그 사람도 결국 다 쫄딱 망했지만 그게 발단이 돼갖고 그 월가에서 아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했잖아요.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공시된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익이 나는 기업인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인지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다 돼 있어요, 현재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공매도라는 게 지금 현 시대에서 지금 잔존하고 있는 게 아직도 공매도가 뭐예요? 박용진 국회의원이 예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갈매도라고. 네? 그랬나요? 그렇죠.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용진 국회의원이 또 많이 안 하는데 이거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차입을 해서 네? 먼저 팔고 그러니까 내려갈 걸 대비해서 예상해서 먼저 팔고 그 갭만큼 먹는 게 공매도의 취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권한이 거의 없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 법인단체들만 권한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주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매 조건도 보면은 지금 상환 만기도 없어, 업티룰도 뭐 지켜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 있지 않습니까? 대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비율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씀이시죠?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무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무덤? 네. 근데 개인의 무덤? 네. 더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2018년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건이잖아요. 네네. 112조. 그때 기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얼마든지 무차입으로 전산 조작해서 그 위조 지폐를 발행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게 이 제도다.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도 문제 아닙니까? 상환 만기도 없어요. 또한 전산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차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외국인과 기관은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더 그런 거, 더 제가 충격받은 거는 조사하면서 그거를 또 차입하는 주식을 수기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같은 IT 강국에서. 네. 자,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많지만 이제 공매도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각 글로벌 그 주요 국가의 공매 제도를 제가 조사해서 소장님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그 오디트 기능,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오디트 기능이 전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선진화된 미국처럼 상환 만기할 수 있는 그 조건도 전혀 안 됐어요. 자동적으로 1년 지나면 양쪽의 구두로 그냥 상환 만기가 자동 연장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하나만 한 거고 기관과 외국인은 그 공매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어떤 기간 안에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건 하나만 한 게임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를 많이 친 외국인 기관 중에 그거를 상환을 제대로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극히 드물어요. 유야무야 넘어가.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금감원 거래소도. 제가 제보도 여러 번 했거든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걸까요? 글쎄 저는 안 나가는 게 뭔가 그들만의 저는 블랙 커넥션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우리 금감원 출신들이 주로 오는 데가 증권, 은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주로 뭘로 오죠? 고문으로 와요. 명퇴하거나 퇴직하고 사회이사로 옵니다. 또 중간에 오는 분들은 또 고위직 임원급으로 와요. 최소한 부장급 이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롤이 뭐겠어요? 대관 업무거든요. 대관 업무거든요. 그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까? 100%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정말 제도적인 문제점, 공무원들의 행태, 정말 이게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지금 행태입니까? 개인 투자자들 희생양으로 삼는 거잖아요.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좀 뭐하지만 실례로 특정 외국계, JP모건을 포함한 외국계, 그 다음에 신한증권이라든지 공매도 많이 치는 그 한국증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 매매 종목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도대체 이 많은 주식이 어디서 매도만 하지? 갚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잔고는 계속 공매 잔고는 늘어만 가고 있어. 그 2만 원 주식이 어디서 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차하는 걸 다 막았는데 그거는 2018년도 삼성증권 112조 그 배당 오류 사건을 보면 얼마든지 전산 조작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럼 지금 고모님 말씀은 정식으로 차입 안 하고 그냥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한다는 게 많다라는 게 시장에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고 저희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는 증권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녁 식사하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네들도 양심 고백하면 하는 개인적인 뭐 실명은 내가 얘기를 못 하니까 신부는. 그러면 금감원이 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증거가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이번에도 지난달인가 무차입 공매로 78건인가 74건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적발했다고 감독원에서. 그럼 적발했는데 단 한 건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차입 전산 조작으로 그 공매하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증거로. 근데 왜 하느냐? 그럼 민사의 일관이라고 좀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우리는 외국처럼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선진 미국처럼 다 모든 거를 다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개인 투자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항목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허술하기가 짝이 없고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를 하던 불법 공매를 해서 적발이 됐다. 그럼 페널티가 얼마 최대? 선방망이 처벌이죠. 네.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60억이지 실질적으로 몇 억 벌금 안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삼성증권 그 배당 오류 사건 때도요. 그때도 최대 말그 집행유예나 벌금인가 주의경고 정도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금도 미국처럼 세지도 않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관들에 대한 그 불법 행태도 세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무차입이 됐던 불법 공매를 하던 이걸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 벌어서 벌금 몇 억 몇십억 내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하는 게 검은머리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행태인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가 훨씬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거는 확신하고 있고 증권사 출신한테도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무차입 공매가 78건이 지금 적발됐다고 금감원에서 지난달인가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78건이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게 78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 때 공매 기간을 처음에 1년간 금지했었어요. 근데 추가로 해서 이제 뭐 14개월까지 됐다고 하지만 그때 박용진 국회의원이 불법 공매 사례를 금감원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아이러니한 게 금지를 했는데 불법 공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박영진 국회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금지된 기간에? 네.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가 더 많이 늘었다. 그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페널티가 적으니까. 자, 증권사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아니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건 언론에 나온 거고 박영진 국회의원이 그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감 때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모셔다가 전산으로 오디트 기능을 강화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자 여러 가지 제안을 국회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제가 좀 성격이 좀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사장을 한번 만나봤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조작이 몇 초면 또 가능하고. 제가 뭐 이렇게 발언을 저도 이렇게 이 선대인 TV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이들 미래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공정경쟁 질서 속에서 땀 흘려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처럼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선거 때만 뭐 하겠다 고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무슨 외국계나 뭐 이렇게 세계 무슨 약점을 이렇게 잡혔길래 바로 잡지 못하고 자꾸 이거를 겉도는 식으로 하고 방치하는지 전 도무지 진짜 금융 전문가로서도 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진짜. 시작할 때부터 불리한 환경으로 개인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담보를 조금만 제공하고 5%만 제공하면